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즐겨보는 무료 뉴스레터나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이런 콘텐츠들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돈을 내고 제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서 정기 구독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고 있는 두 가지 정기 구독 유료 아이템과 실제로 저의 몸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지구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기 구독템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제 영혼을 살찌우고 있는 정기 구독 아이템 두 가지는 바로 팟빵 오디오 매거진 김혜리 기자님의 조용한 생활과 최근에 론칭한 정희진 작가님의 공부, 정희진의 공부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된 오디오 매거진입니다. 김혜리 기자님의 조용한 생활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제 인어피스 충전소다라고 소개해 드린 적도 있고, 또 김혜리 기자님이 서점 사용법에 나오셔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셨었죠. 그때 그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의 구독자분들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영상을 보고 뭔가 책을 구매했다거나 어떤 아이템을 구매했다거나 아니면 어딜 가봤다거나 그런 후기들을 아주 열광적으로 드러내놓고 후기를 남기는 타입의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렇게 좀 건너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건너서 어떤 판매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그렇게 들을 때 가끔씩 확인하곤 하거든요. 이번에 그 팟빵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조용한 생활의 경우에는 창간 후부터 지금까지 듣고 있어요. 벌써 2년. 만 2년이 된 거죠. 그리고 요즘 빠져든 게 바로 정희진의 공부, 이제 막 시작된 오디오 매거진인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두 오디오 매거진 모두 팟빵에서 들을 수 있고 유료로 정기 구독해서 들을 수 있는 매거진이에요. 조용한 생활은 월 7,900원이고 정희진의 공부는 4,900원입니다. 금액 차이가 좀 나는데, 일단 김혜리 기자님의 조용한 생활은 그 꼭지 수가 많아요. 한 호에 한 13개 정도 되는 꼭지가 있고, 정희진의 공부는 대여섯 개, 그래서 꼭지 수의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김혜리 기자님의 조용한 생활의 경우에는 게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게스트 분들이 오셔서 본인의 전공 분야, 본인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토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코너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정희진의 공부는 게스트 없이 정희진 선생님이 혼자서 꾸려나가는 형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돈을 내고 듣는 거다 보니까 나랑 맞을지, 내가 정말 잘 들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콘텐츠가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두 오디오 매거진 모두 한 호에 한두 꼭지 정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조용한 생활은 2023년 1월호에 무료로 풀린 꼭지가 신영철 평론가와의 인터뷰 꼭지더라고요. 제가 이 꼭지를 그 시댁 내려갔다가 연휴 때 올라오는 길에 KTX 안에서 들었는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하는 분들의 인터뷰인 것만으로도 일단 기쁘게 들을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나 있었지만, 역시나 언제나 그랬듯이 두 분은 그 기대 이상의 말씀들을 해주시고 기대 이상의 글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들으면서 너무 편안하게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영철 평론가께서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인상적인데, 이 오디오 매거진 조용한 생활을 들으시는 분들은 단순히 팟캐스트를 듣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정제된 문장들을 듣고 싶어 하는 욕구, 그것은 좋은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욕구랑 비슷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고, 아 맞아, 내가 조용한 생활을 이래서 좋아하지 라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리 기자님과 게스트분들의 정제된 문장, 그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들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코너는 미술 코너예요. 그래서 이진숙 선생님의 상상미술관이라는 코너인데, 제가 미술 관련된 이야기를 듣거나 보거나 전시를 가거나 하는 걸 다 좋아해서 그 코너를 좀 재밌게 듣고 있고, 근데 최근에 올라온 호차에는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 전시가 진행 중인 키키 스미스라는 예술가의 전시에 대한 이야기와 그 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침 제가 이제 시댁 다녀와서 서울 올라와서 명절 당일에는 서울에 있었는데 그날 서울시립미술관에 가서 키키스미스 전시회를 봤었거든요. 전시회를 보고 복습하는 기분으로 그 클립을 들었더니 굉장히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광고를 받아서 소개를 해드리게 된 정희진의 공부, 팟빵 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좀 웃으면서 답장을 썼어요. 저 사실 창간호 펀딩부터 참여했다 하면서 텀블벅 펀딩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게 400% 넘게 달성을 해서 뭐 너무나 쉽게 성공을 하고 진행이 되었던 펀딩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거 6개월치 구독권에 펀딩을 했었는데 이거 6개월치가 옵션에 있다는 것은 정희진 선생님이 최소 6개월은 하시겠다는 얘기구나, 그게 약속이 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에 또 설레는 마음으로 그 펀딩을 했었거든요. 정희진 선생님에 대한 저의 사랑은 사실 제 유튜브를 아주 오래전부터 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뭐 이달엔 이 책에서 선생님 신간을 소개한 적도 있고, 예전에 무슨 40문 40답 같은 거 할 때 나의 뭐 인생, 나의 가치관을 바꿔놓은 책이 있다면 이런 질문에 정희진처럼 읽기라는 책이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끼오리가 어미오리를 발견한 것처럼 이제 그 뒤로는 계속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뭘 쓰시나 어떤 책을 내시나 계속 따라 읽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약간 추종자처럼 살아왔던 날들이 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는 더 아는 게 없었어요. 뭐 뵌 적도 없고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워낙에 매체에 노출을 안 하는 편인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실제로 그분과 더 가까워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편집자잖아요. 그래서 편집자가 참 이럴 때 좋은데 김혜진 작가님의 너라는 생활이라는 소설집을 만들 때 이거는 정희진 작가님한테 추천사를 반드시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메일로 소통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사를 너무 잘 써주셔서 책에도 싣고 뭐 감사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메일로 한번 소통하면서도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저한테 정희진 선생님은 굉장히 멀고 높고 아득한 곳에 있는 어떤 유니콘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정말 딱 선생님, 학자 스타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던 게 방금 말씀드린 김혜리 기자님의 조용한 생활에 정희진 선생님이 한번 게스트로 나온 적이 있어요. 교토라는 도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코너였는데 진짜 듣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생각한 이미지랑 정반대의 캐릭터? 정반대의 화법? 화술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좀 푸근하고 약간 좀 한탄, 신세 한탄도 막 하시고 생각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아니 이분이 그분이라고 이렇게 말과 글이 불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는 그것도 또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코너를 듣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거예요. 이렇게 웃긴 사람이었다니. 이게 이제 가장 컸던 거죠. 이렇게 웃긴 사람이었다니. 이제 팟빵 팀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몰라도 정희진 작가님을 섭외하는 데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오디오 매거진으로 정희진의 공부라는 이름의 오디오 매거진을 정희진 선생님께 거의 전적으로 모든 코너의 구성과 분량과 내용을 전적으로 맡긴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들로 채워진 오디오 매거진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 어떤 부흥회 느낌이 난다고 하던데 진짜 그게 뭔지 제대로 실감을 했습니다. 듣고 있다 보면은 정말 그 오프라인 현장에서 듣는 것 같은 굉장히 생생함, 생동감이 있고 바로 이 사람이 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강력하게 들어요. 종잡을 수 없이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그 사이사이에 번쩍번쩍 어떤 인사이트들이 빛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막 저는 이제 핸드폰에 메모도 하고 제 생각도 적어두고 그렇게 약간 필기하듯이 해가면서 듣고 있거든요. 정희진 작가의 말이라는 거를 들을 기회가 굉장히 적은데 이 오디오 매거진으로 한동안 그런 갈증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코너를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너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디오 매거진은 게스트가 없이 정희진 작가님 혼자서 직강하듯이 하는 매거진이고 총 6시간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가지 정도 주제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어떤 코너가 있냐면 첫 번째 코너, 알매 쾌락과 약간의 통증.
이런 코너 이름도 다 정희진 작가님이 정하신 거예요. 알매 쾌락과 약간의 통증. 이게 딱 정희진 작가님이 수식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달의 메인 테마가 무엇이건 그 키워드 하나를 두고서 관련된 혹은 관련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한 여러 학문 분야를 아주 쭉 넓게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종횡무진 넘나들고 경계를 다 허물고 하는 작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호에 발행된 첫 번째 호의 내용은 공부와 독서에는 왕도가 있다. 가성비의 방법론이라는 내용으로 첫 호의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읽기란 무엇인가? 독서란 무엇인가? 우리가 책을 왜 읽는가? 이런 정말로 딱 제가 입문했던 정희진처럼 읽기가 생각이 나는 그런 내용으로 첫 호를 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적어놓은 키워드들이 이렇습니다. 재질문, 재개념화. 아, 내가 정희진의 공부라는 오디오 매거진을 계속 들으면 이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건데요. 익숙하게 알고 있던 것 혹은 알고 있다고 착각한 것들에 대한 재질문, 그리고 재개념화. 이것이 이제 정희진 작가님의 책을 읽거나 이렇게 오디오 매거진을 들을 때 가장 유용한 쓸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읽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습득한 다음에 내 안에서 매핑이라고 하죠. 내 안에서 그것을 그물망처럼 잘 조직해서 맵으로 만드는, 지도화하는 것, 그것이 결국 내 사유의 기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읽기라는 것이 이렇게 쓸모가 있고 내 삶의 하나의 방식으로서의 읽기로서 그 읽기가 책이 사용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유의 방식이랄까, 내 사유의 기반을 만드는 읽기, 그런 읽기란 무엇인가. 그래서 정희진 선생님이 워낙 다양한 분야의 책을 너무나 오랫동안 광적으로 읽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들으면서 되게 유용한 꼭지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코너가 역시 범상치 않아요. 이름이 용산통신입니다. 용산에 누가 계시는지 아시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언행을 분석하는 시간, 이것을 하나의 코너로 두어서 1시간 가까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묵정 철학, 뭐 정책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한 문장의 세계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뭐 소설, 논문, 전단지, 댓글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글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서 한 문장을 뽑아서 작가님이 본인의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는 코너인데, 한 문장에서 시작하는 독후감이라는 게 재밌기도 하고, 이번 창간호에서도 그렇게 한 문장에서 시작이 되었고, 후반부에는 지하철에서 본 광고 한 문장 에서 파생된 작가님의 생각까지 되게 다양하게 또 역시 넘나드는, 이게 어디로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싶은데 그 안에 분명히 맥락이 있고 그 안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되게 독특한 강연을 듣는 기분으로 역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의 인생이라고 영화 관련된 코너도 있어요. 정희진 선생님 하면 영화에 대한 감상 혹은 분석 또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그런 책으로 입문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영화에 대한 코너도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이번 호에 소개된 영화는 저도 되게 좋아하는 머니볼이랑 두 교황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두 영화에서 뽑아낸 연결고리는 우리가 인생을 감당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영화 보신 분들은 좀 상상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을 감당한다는 게 뭘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야기를 이제 머니볼과 두 교황이라는 좋은 영화 두 편을 소개해 주시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어 타이어.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넘치는 편집장이 앞에 내 코너에서 다 담지 못한 말들을 하는 시간, 또는 앞 코너들의 성격에 맞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한다. 따라서 주제를 미리 알 수 없음. 이번 창간호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2개나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무슨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라는 커피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하나의 스페어 타이어에서는 부엽토의 정신, 나를 먹은 다음 땅에 묻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묻힐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스페어 타이어로 빼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장 자연에 가까운 올바른 매장 방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매거진의 특징은 제가 댓글을 보게 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뭐 기사 같은 거 보거나 할 때, 유튜브 보거나 할 때 댓글 별로 안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오디오 매거진은 좀 댓글을 많이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정희진 작가님이 실제로 그 댓글로 다양하게 소통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본인도 뛰어들어서 열심히 소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본인이 일반적으로 직강하는 이 형식 말고 여기서 어떤 피드백, 반론, 본인의 의견 등등 다양하게 오가는 것을 바란다. 그렇게 대화하고 또 충돌하고 하는 사이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가능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되게 강력하게 권하고 계세요.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에 딱 좋은 장소이죠. 정희진의 공부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4,900원이면 사실은 커피 한 잔 값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4,900원으로 양질의 지적인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릿속 일용할 양식들을 채웠으니 저의 몸도 좀 이롭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기구독으로 하고 있는 2가지 먹거리 아이템을 소개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어글리어스라는 사이트에서 하는 정기구독입니다. 어글리어스에서는 못난이 농산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모양이 예쁘지 않거나 표면에 흠집이 있거나 해서 팔로를 좀 구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너무나 멀쩡한 맛과 멀쩡한 영양소를 가진 못난이 농산물들을 모아서 정기 구독자들에게 배송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2019년 한국에서 하루 발생한 생활 폐기물 가운데 28%가 음식물 쓰레기라고 해요.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 중에 65%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고 크기나 상처 등으로 판매되지 못하거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버려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예쁜 과일 보면 좋지만 뭐 먹을 때 아무 지장 없고 그렇게 버려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와,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면서 정기구독을 신청을 했거든요. 농산물이 얼마나 예쁜가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고 등급이 매겨진다는 게 너무 좀 속도 상하고 그래서 결국은 버려지거나 아니면 즙 재료로만 쓰이거나 그러는 건 너무 지금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정기구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글리어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구출한 농산물의 수치가 나와요. 그리고 아낀 물의 양, 아낀 플라스틱 수, 절감한 탄소까지 수치화해서 볼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없는 포장이라는 것도 정기구독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을 그나마 편하게 해주는 면이 있고요. 포장을 열면 이번에 배송된 농산물의 목록과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못난이 농산물이 되었는지 하는 각각의 사연, 이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레시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 읽고 보는 재미도 꽤 쏠쏠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좀 다시 보게 되죠. 아, 이런 사연으로 왔구나. 이런 사연으로 버려질 뻔했구나 하면서 왠지 조금 더 애틋해지고 잘 끝까지 감사히 먹어야겠다, 버리지 않아야겠다 하는 약간의 좀 사명감 같은 것도 생기게 됩니다. 제철 농산물을 먹고 싶다거나 배달 음식을 좀 줄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특히 아기 있는 집은 이유식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이유식으로 쓸 좋은 농산물, 그리고 못생겨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려요. 대부분 우리에게 익숙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뭐 다루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고 간단한 조리만으로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비건 지향의 삶을 살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난 좀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좀 바꿔보고 싶다, 그리고 지구에 조금 더 도움되는 방법으로 식습관을 바꿔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이 어글리어스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4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정기구독은 달걀 정기구독입니다. 저나 남편이나 육고기, 살코기로 된 고기는 안 먹는데 뭐 해산물이나 계란까진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계란을 먹는 데에도 참 여러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또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계란 정기구독을 시작을 했는데요. 계란이 난각 번호라고 계란에 보면 모든 계란에 번호가 찍혀 있어요. 책 보면 책 뒷표지 ISBN 찍혀 있듯이 계란도 한 알 한 알에 그 계란의 사연이 번호로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4자리는 산란한 날짜, 그 달걀을 낳은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자리는 그 농가의 고유 번호입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볼 것은 마지막 숫자 한 자리인데요. 이 숫자가 1, 2, 3, 4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낮을수록 1로 가까워질수록 자연 방사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일단 난각번호 1과 2는 자유롭게 방목한 암탉이 낳은 계란이고요. 3번, 4번은 케이지에서 자란 암탉이 낳은 계란입니다. 그래서 1번 방사사육은 말 그대로 이제 가두지 않고 풀어놓고 키운 닭이라는 뜻이고, 2번은 축사 내의 평사, 그러니까 축사가 있긴 한데 그 안에서는 가두지 않는다. 그리고 3번은 케이지에서 살고 있는 닭이 낳은 달걀인데 그나마 개선된 복지형 케이지라고 표현을 해요. 한 마리당 0.075 제곱미터 넓이. 그리고 4번이 이제 최악인 거죠. 한 마리당 0.05 제곱미터로 A4 용지보다 작은 환경에서 거의 갇힌 채 알만 낳는 닭인 거예요. 그렇게 A4 용지보다도 작은 케이지에 갇힌 채 그것이 이제 층층이 쌓여서 엄청난 양의 닭이 그렇게 갇힌 채 달걀만 낳는 시스템이죠. 근데 대부분이 지금도 4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닭이 낳은 달걀을 먹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숫자가 3번, 2번, 1번, 1번으로 가까울수록 조금 더 자연에서 살고 있는 닭의 달걀을 먹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무래도 숫자가 좀 적고 가격도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좀 의식적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어차피 내가 달걀을 먹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런 달걀을 먹겠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돈을 쓰고 다른 걸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해서 동물복지 달걀이다라고 정해진, 그렇게 쓰인 달걀만 먹은 지는 이제 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주기적으로 받아서 검증된 달걀만 먹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정기 구독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고른 사이트는 에그코리아입니다. 에그코리아에서 주기를 선택할 수 있고 달걀 개수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달걀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뭐 3주에 30개, 뭐 4주에 30개, 뭐 2주에 30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식습관에 맞게 설정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중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되게 안전하게 배송되어 오지만 혹시라도 깨지면 한 알까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닭들이 어떤 환경에서 달걀을 낳고 있는지도 좀 볼 수 있게 해놓았고, 사이트들이 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에그코리아 여기에서 달걀을 떼어 먹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을까 선택을 하고, 무엇을 먹기로 했다면 이 상황에서 더 나은 무엇을 내가 어디까지 찾아서 돈을 써서 시간을 들여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그냥 먹거리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가치관하고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떤 데에 내 자원을 쓰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니까 연초에 한번 좀 재정비해서 정리해 볼 만한 일이죠. 먹거리 두 가지, 어글리어스랑 에그코리아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일수록 본인들의 비전이나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이트 들어가 보시고 실제 후기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내가 좀 돈 내고 이거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4가지 다 제 실제 돈을 쓰고 실제 에너지를 쓰고 이제 알아보는 데 드는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러는 데에 전혀 아까움도 없고 모자람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다 하는 정기구독 아이템들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들어가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좋은 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